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잘 보니 구독과 좋아요를 저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보시고 결정해 주셔도 됩니다. 신규 감염은 호치민 977건, 봉라이 697건, 빈정 697건, 강리에우 398건, 안장 320건, 희엔장 249건, 떠이님 180건, 속장 151건, 헌터 101건으로 100대입니다. 그 외 하노이 37건, 박장 12건, 강링 7건, 꽝링 6건, 다낭 2건, 하이퐁 2건입니다. 10월 29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13건 증가하였으며 하장 -124, 호치민시 -92, 꽝남 -91, 박리에우 플러스 398, 희엔장 플러스 89, 빈지엉 플러스 79건입니다. 10월 29일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공지입니다. 베트남 국내선 재개 관련 교통운송부 결정 1845 원문과 번역문은 영상 소개 링크 참고 바랍니다. 아이 둘 낳은 호치민시 인민 집 구입 지원받나. 호치민시는 둘째 출산 부부에게 병원비 지원과 이자녀 부부의 1차 사회주택 구입 지원과 같은 부부에 대한 종합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는 전국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21개 성시에 속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시에서 가임기 여성의 총 출산율은 1.53명으로 2019년보다 증가세지만 아직 저출산 경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2008년당 중앙위원회 결정 94호는 셋째 아이를 낳은 당원에게 경고, 넷째 아이를 낳은 당원을 제명했다가 2013년에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셋째가 견책, 넷째가 경고, 다섯째를 낳으면 제명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 낳아도 되는 환경의 구축이 중요하겠지요. 전 안장성 공안 중령, 돈 세탁 혐의로 체포. 10월 29일 저녁 안장성 공안 수사경찰기관은 밀수업자 무어이 뜨용 관련 돈 세탁 혐의로 피고 의무인 반부에 대한 체포 및 일시 구금령을 막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어이 뜨용은 상기 여성으로 2020년 10월 30일 안장성 공안이 순금 51kg을 압수하면서 처음 확인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각종 물품과 달러를 밀수한 조직의 두목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의무엔 반보는 그녀의 30억 동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은행 거래에 직접 관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제가 관리합니다. 5군의 병원 근처 도로들이 일부 청년들에게 점령되어 멋대로 주치비를 걷습니다. 운전사 H씨는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청년이 이 길은 제가 관리합니다. 라고 하자 의아했습니다. 5군 11동의 막티엔띵로와 딴다로의 불법 주차를 허용해주며 주차비를 받는 집단이 있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11동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동공안을 배치하여 전기 순찰로 적발하겠다고 하며 해당 상황에서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주차는 마이 파킹 앱으로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놀랬어? 그 중도 행위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쏘리. 하노이 도심 진입 차량 요금소 예상 위치 68개소.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노이는 제3벨트 출입지 68개소에 87개의 요금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액 2조 6천억 동으로 부인승 이하는 2만 5천 동에서 6만 동, 부인승 이상과 각종 화물차는 1만 5천 동에서 4만 동 요금이 예상됩니다. 징수 대상은 개인 차량, 택시, 화물차, 여객버스, 민간기관단체의 차량입니다. 5대 대상은 경찰차와 구급차, 공무차량, 공공버스입니다. 1단계에서 9개 위치에 15개 요금소가 설치됩니다.
2단계에서 46개 위치에 59개 요금소가 설치됩니다. 2.2단계에서 13개 위치에 13개 요금소가 설치됩니다. 2.2단계까지의 모든 요금소 설치 위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기 2기사를 첨부합니다. 댓글을 보니 베트남인도 다른 기사를 접하지 않아서인지 진행 경위를 잘 모르는 듯하네요. 하노이 도심 진입 개인 차량 대당 25,000에서 6만동 징수 예상. 요금은 5시에서 21시까지 시간대에 따라 다르며 러시아어가 아닐 때는 낮거나 무료이고 주말과 휴일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어는 6에서 9시, 16에서 19시 30분으로 규정됩니다. 설문 결과 운전자 지불의 양은 22,500동입니다. 교통량 감소와 징수 비용은 건당 약 25,000에서 6만동 내에서 낮거나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9인승 미만 개인 차량의 경우가 25,000에서 6만동, 9인승 이상은 15,000에서 4만동입니다. 23,500동 선에서 55%는 지불하고 통과하고 나머지는 무료 혹은 할인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최종 수수료는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87개 요금소 투자비는 2조 6천억 동 이상입니다. 관리부서는 르피드와 자동 번호판 인식 기술을 이용한 논스톱 징수 기술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2021에서 2025년 방안과 징수 시행 조건들 연구와 완성. 2025에서 2030년 프로젝트 설립과 일부 지역 시범 운영 후 경험을 모아 요약평가. 2030년부터 프로젝트 설립 후 요금소를 추가하고 점차적으로 요금소 징수 벨트라인으로 감싸기. 3단계로 예상됩니다. 오토바이 제한, 자동차 요금 징수, 불던지기 멈춰요. 하노이 교통부의 도심 자동차 통행료 징수 방안에 대한 자문 보고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발전을 기다리고 나서 개인 차량을 제한하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자문부서는 개인 차량 관리 프로젝트에 따라 2030년까지 하노이가 도심 지역 오토바이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가 10.2%씩 오토바이보다 더 증가하고 있어 수를 줄이기 위해 징수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노이는 이동 수요 50%를 처리할 대중교통을 보유해야 하나 현재는 약 15%만 충족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징수안은 주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문부서는 택시는 반대중교통 수단으로, 트럭은 면제 혹은 저렴한 요금, 상업용 차량은 다른 요금 등으로 할인 요율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화물역의 군송 차량은 면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프로젝트와 연구가 대중의 반발로 중단되었습니다. 개인 차량 제한 사업도 2017년 7월시 인민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3년 후 겨우 보고서 하나만 나왔습니다. 일단 시민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기사에도 지적하듯 이를 대신할 대중교통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돈 걷겠다는 방안부터 발표를 하니 당연한 결과 같네요. 게다가 이번에 휘발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더욱 심한 듯합니다. 현 국가주석이 총리 시절 오토바이 제재 이야기 꺼냈다가 매우 심한 반발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 일단 하노이 메트로나 완공을 하고 진척이 되었어야 했는데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었네요. 교사, 온라인 수업 시 아동 포함된 채팅 내역 공개. 온라인 수업 시 가와인 시 고등학교 교사는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면서 교감이 자신에게 보낸 야한 동영상이 포함된 채팅 내역을 노출했습니다. 약 3주 전 온라인 수업 중 11학년 영어 교사 저우중호 가 교감에게 받은 야동이 학생들에게도 보여지면서 다음날 학생들에게 침묵해 줄 것을 요구해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교감은 3연장 하는 공장 여직원들이 목욕 준비하는 영상을 일이 힘들다는 교사들에게 전달했었다며 수업 시간에 보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감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보낸 건데 선생님이 부주의하게 열어봐서 문제된 것이라고 하며 교장은 둘 다 반성했다며 자체 처리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10월 29일 오후 동탑성 부성장 간던부우는 동의하지 않고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육훈련부와 성공안에 규명을 요청했습니다. 배댓 1위는 정말 무섭다. 직원이 힘들다고 공유라니 그 때문에 힘든 건 아니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보건구 청소년용 코로나19 백신 2종 승인. 현재 청소년에게 접종이 허가된 코로나19 예방 백신 2종은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현재 청소년용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화이자 1종만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접종은 주로 학교에서 시행되며 그 외 보건소나 병원에서 시행됩니다. 베트남의 나노코백스는 아직 상상 시험 중이고 청소년 백신 수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건부 차관은 말합니다. 사업 승용차, 금색 번호판 미 변경 시 800만 동 벌금형. 12월 31일 이후 금색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은 운송업 차량은 800만 동까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0월 29일 오전 하노이시 공안교통경찰실은 2021년 12월 31일 이후 미변경 차량에 최대 800만 동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안부 2020년 6월 16일자 58/2000TTB거 시행령에 규정된 운송업 차량의 경우 노란색 번호판의 글자와 숫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검은색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은 200만에서 400만 동, 단체와 기업은 400만에서 800만 동 벌금입니다. 그 외 차량 양도한 경우 소유권 양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宁하동철도 시범 운영 및 가동 공식 승인. 국가감사원 9명 전원이 하노이 도시철도 프로젝트의 첫 단계 가동이 조건부 시범 운행 결과에 승인 동의하였습니다. 간宁하동철도 노선은 13km로 12개 역이 있으며 평균 속도 35km/시간입니다. 3-5분 간격의 4개 객차를 운행합니다. 가격은 월 정액 20만 동, 하루 정액 3만 동 1회 8천에서 1만 5천 동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하노이는 이후 34개의 버스 노선 빈도를 조정하고 보행자를 위한 역의 주차장과 교통수단을 구축할 계획이며 택시 정차가 허용됩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환절기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 감기로 고생이네요.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